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찐윤, 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찐명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여당 후보 낙선자들을 만났습니다.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라는 메시지도 밝혔다는데 들어보시죠.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 중이다 라고 대통령이 몸을 낮췄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 대통령의 탓이 크다라는 얘기를 밝힌 겁니다. 낙천자들과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상이랄까요? 이게 좀 상당할 텐데 대통령이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부족함이 가장 크다라는 메시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과연 그랬나라는 얘기, 대통령 정책 하나하나 언급 말고 장관들에게 좀 맡겨라 라는 조언, 우리 지지자들을 자꾸 쪼개고 갈라치면서 총선이 진 거 아니냐, 오늘 같은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리낌 없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안영환 의원님, 이 선거 떨어지면 내상 크죠. 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지역에서 뛴 낙선자들이 가장 잘 피부로 느낄 겁니다. 쓴소리도 나왔고 대통령의 자기 성찰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저 자리에서 당신들 때문에 졌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하실 말씀 한 것 같고요. 이제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지금 전부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재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저런 행사 끝나고 나면은 참석자들이 나가서 기자회견 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전화 걸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를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름이 공개된 최재형 의원과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질문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런 행사가 있으면은 원로들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분, 또 상징성 있는 분들한테 대통령 이런 행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섭외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그랬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현장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거나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런 자리에서 노골적인 이야기는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최재형, 서병수 두 분은 사실 원로들이죠. 부산시장 하시고 또 감사원장까지 하신 원로들이고 연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별로 기약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했을 겁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어제 분위기가 저도 언론 기사 보니까는 굳이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또 몇몇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서병수 의원이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달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다 담아 새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낙선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낙천하신 분들은 대개 영남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낙선하신 분들은 수도권일 분들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겁니다. 낙천자들은 낙천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고, 영남에서야 솔직히 공천 받으면 당선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그런데 또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지금 현역 의원들만 부른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또 용산에서도 저런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임 비서실장에 발탁된 정진석 의원이 첫 회의에서 군기잡기, 쓴소리,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보도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저게 문제거든요.
저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정진석 실장이 가장 큰 문제를 제대로 첫 일성으로 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라고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두고 이른바 제대로 된 발언을 했습니다. 군기 잡기에 나섰다.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김유정 의원님,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끼리 뭐 이렇게 의견이 달라?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군기가 안 잡혔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정진석 의원의 뭐 다선의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 출신이 딱 들어간 이상 요거 내가 이제 내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선 이런 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발, 대통령실발 뉴스에서 뭐 고위 관계자, 관계자 이렇게 나올 때는 대체로 이제 실명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보도가.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러면서 고위 관계자면 뭐 수석급, 뭐 실장 아니면 뭐 그 선임 행정관급 뭐 이렇게 이제 다 추측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됐을 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과거 여러 가지 그 정진석 실장의 발언이랄지 뭐 사회적 참사에 대한 태도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또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비서실장, 국무총리 관련해가지고 양정철, 박영선 두 분의 이름이 나왔을 때도 내부에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이후에도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야당은 비판한 대통령 실장입니다마는 일단 오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도 했고 당도 알고 과거 MB 정권이었나요? 그 정무수석도 했던 맞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그 생리를 잘 아는 분이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에 이런 기강을 좀 잡고 불쑥불쑥 뭐 그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가는 것들 또 소위 그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실장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유난 갈등과 관련됐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여과 없는 필터링 없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라면서 막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더 큰 갈등으로 보도됐던 것이 굉장히 여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과장된 뼈아픈 대목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진석 실장이 그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